경비원 딸 주제에 얌전히 있을 것이지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웨딩홀의 총성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하객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때린 사람은 신부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품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객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객석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작해라. 단 4글자였습니다. 통화는 3초 만에 끊겼습니다. 홀 안의 그 누구도 이 남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질 듯 서 있는 신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평범한 경비원 아버지와 대기업 임원 가족.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집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짧은 전화 한 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 고급 웨딩홀 앞이었습니다. 초여름 아침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레드카펫이 입구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수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28살 신부는 드레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복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200명 넘게 왔대요. 신부 측은요? 20명도 안 됩니다. 플래너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경비원으로 살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신랑 박민우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대기업 전무이사였습니다. 어머니 이윤미라는 사교계에서 유명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김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동철이 새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아빠, 예쁘네. 동철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뭐가? 오늘 힘드시진 않으세요? 동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신부 측은 달랐습니다. 수연의 친척 몇 명과 동철의 동료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구석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저게 신부 아버지래. 경비원이라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었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일부러 들리게 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철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저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이윤미라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는 명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목과 손목에 보석이 반짝였습니다. 윤미라는 수연을 보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왔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객분들 입장하세요. 신랑 측 하객들에게만 말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깊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들어가자. 동철은 딸의 손을 이끌고 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수십 개였습니다. 크리스탈이 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꽃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장식돼 있었습니다. 하객 좌석은 신랑 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0석 중 250석이 신랑 측이었습니다. 신부 측은 앞쪽 몇 줄뿐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 진짜 없네. 경비원이면 당연하지. 속삭임들이었습니다. 동철은 신부 측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수연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랑 박민우가 입장했습니다. 30살의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미라가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홀을 훑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동철과 함께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예쁘네. 드레스 잘 어울려. 칭찬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옆에 저 남자가 아버지? 경비원복 안 입으니까 모르겠네. 신랑 측 하객들이었습니다. 수연의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동철이 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다시 한번 저음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철은 딸의 손을 신랑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잘 지켜주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동철은 신부 측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가 나와서 결혼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 한 명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우 아버지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특히 신랑 민우 군은 우리 회사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도 작았습니다. 축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약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두 분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랑 박민우 씨, 예. 신부 김수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찰나였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신부 김수연 씨. 수연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신랑 박민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 그때였습니다. 삑, 삑, 삑. 갑자기 화재경 보음이 울렸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의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화재야? 불안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불 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패닉 직전이었습니다. 나가야 돼. 출구가 어디야? 밀지 마.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지. 우렁찬 저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삑, 삑, 삑. 호루라기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비상유도등이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신부 측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따랐습니다. 술렁이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동철은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화재 경보는 오작동입니다. 정전도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모두 침착하게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동철은 손짓으로 웨딩 플래너들을 불렀습니다. 비상구 위치 확인했습니까? 네. 플래너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비상등 예비 전원 작동합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배전반 위치를 아십니까? 2층 복도 끝입니다. 가서 수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됩니다. 플래너들이 뛰어갔습니다. 동철은 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비상유도등 불빛 아래서 하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동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비상구는 좌우측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필요하면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경비원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속삭임이었습니다. 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일단 지켜보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경보음도 멈췄습니다. 오작동 확인됐습니다. 플래너가 뛰어와 외쳤습니다. 하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놀랐네. 진짜 화재인 줄 알았어. 다행이다.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동철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조용한 경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방금 뭐였지? 목소리 장난 아니었는데 경비원이 저렇게 침착할 수 있나?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 중 한 명이 동료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동철 씨가 원래 저래요? 글쎄요. 조용한 분이라서 저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윤미라는 동철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 경험이 좀 있나 보네.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호루라기까지 불고 경비원 본능인가 봐요. 좀 우습긴 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었습니다. 동철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연은 재단에 서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동철을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주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반지 교환을 하겠습니다. 수연과 민우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연과 민우는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어 나갔습니다. 예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동철을 힐끔거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경비원 아저씨, 목소리가 완전 달랐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속삭임들이었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층 대연회장이었습니다.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앞쪽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신부 측은 뒤쪽 구석이었습니다. 동철은 맨 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동료 경비원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동철 씨, 아까 대단했어요. 한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동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호루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습관입니다. 동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요리를 날랐습니다. 신랑 신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주방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방에 불났어요. 웨이터가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뭐야? 진짜 화재야.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전 때문에 방제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플래너가 외쳤습니다. 조명이 다시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어머, 나가자. 출구가 어디야? 비명이 터졌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쳤습니다. 테이블이 넘어졌습니다. 접시가 깨졌습니다. 비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삑, 삑, 삑. 호루라기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정지. 우렁찬 저음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멈췄습니다. 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얼굴을 비췄습니다. 모두 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명령조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뛰지 마십시오. 절대 밀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연회장을 지배했습니다. 좌측 두 줄, 우측 두 줄로 정렬하십시오. 지금 당장. 동철은 손전등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줄로 섰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걷습니다. 절대 뛰지 마십시오. 동철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위험해요. 플래너가 외쳤습니다.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동철은 재킷으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화재는 조리대 한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벽을 살폈습니다. 가스 밸브를 찾았습니다. 가스 차단. 동철은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이산화탄소 소화기였습니다. 동철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불길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쉭! 하얀 가스가 불길을 덮었습니다. 동철은 계속 분사했습니다.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동철은 주방을 나왔습니다. 얼굴이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하객들이 두 줄로 서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다시 무대로 올랐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계속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하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밀거나 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500명의 하객 전원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건물 앞 광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부상자 있습니까?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플래너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피했죠? 소방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플래너는 동철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지휘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동철을 봤습니다. 동철은 광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을 닦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습니까? 경험입니다. 동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이요? 무슨 일 하십니까? 경비원입니다. 소방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객들도 동철을 봤습니다.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다 한 거야? 500명을 10분 만에 불까지 직접 껐다며? 경비원이 어떻게 해? 속삭임들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윤미라는 동철을 노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도 동철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다. 동철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치신 데는요? 없다. 동철은 짧게 대답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조용한 경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동철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정체가 뭐야? 경비원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뭔가 이상해.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비원을 반드시 굴복시켜야겠다고, 공개적으로 짓밟아야겠다고. 폭풍 전야였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주방만 일부 손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안전합니다. 소방대장이 말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2층 소연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피로연을 진행하시죠. 신랑 측 하객 대부분은 돌아갔습니다. 5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전부 남았습니다. 2층 소연회장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원탁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음식이 다시 준비됐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수연과 민우는 윤미라가 앉은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수연이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윤미라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완전히 망쳤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어요. 어머니, 그건.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입 닥쳐. 윤미라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미라는 다시 수연을 봤습니다. 경비원 아버지를 둔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수는 알아야죠. 주변 하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오늘 아버지가 설치는 거 봤어요? 호루라기 불고 소리 지르고 완전히 망신이었어요. 윤미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경비원 주제에 나서서 난리치는 꼴이 우습기만 했어요. 윤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이요? 애초에 이런 결혼 자체가 잘못이에요. 윤미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우는 명문대 나온 차세대 경영인이에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요. 그런데 경비원 딸이랑 결혼한다고?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너도 정신 차려. 이게 무슨 결혼이야? 윤미라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집안이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으십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실하다고요?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결국 경비원 아니에요? 윤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인가요? 윤미라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평생 빌딩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그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신분이 다르다고요. 주변 하객들의 스마트폰이 들렸습니다. 몇몇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이 결혼, 난 인정 못해요. 윤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 윤미라의 손이 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연회장이 순간 정지됐습니다. 수연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수연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경비원 딸 주제에 민우한테 반말까지 하더니 윤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쳤네. 저게 사람이야? 신부 불쌍해. 화면 속 댓글창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철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철에게 향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깊었습니다. 동철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동철은 딸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동철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시작해라. 단 4글자였습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통화는 3초 만에 끊어졌습니다. 동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아빠.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하객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 한 통? 웃기네. 경비원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주변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불안한 표이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았어.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셨어요. 입 닥쳐. 넌 그냥 어머니 말만 들어. 윤미라는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민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방 복도였습니다. 동철은 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는 괜찮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동철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아빠가 처리한다. 저음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중구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 1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갑자기 왜 기자회견을 연 거죠? 세이프가드가 무슨 일인데?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는 국내 최대 보안업체였습니다. 연매출 3조 원이었습니다. 직원이 5만 명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빌딩, 아파트, 시설의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유령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남자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남자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회장 김동철. 기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었어? 30년 만에 첫 공개네. 카메라 셔터음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동철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회장 김동철입니다. 저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뒤쪽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의 성장 곡선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경비원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빌딩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철의 사진이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경비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사무실 사진이 떴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빌딩 경비를 섰습니다. 아파트를 순찰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세이프가드가 성장한 이유입니다. 현장을 아는 경영, 직원들과 함께하는 경영, 스크린에 성장 그래프가 다시 떴습니다. 급격히 올라가는 곡선이었습니다. 현재 세이프가드는 국내 1위 보안업체입니다. 연매출 3조 원, 직원 5만 명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동철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경비원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영상이었습니다. 소연회장에서 윤미라가 수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경비원 딸 주제에 윤미라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실시간으로 퍼진 그 영상이잖아.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윤미라의 조롱, 모욕, 폭력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여자는 제 딸의 시어머니입니다. 대기업 임원 부인입니다. 동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저는 평생 경비원으로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비원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위험한 순간에 앞장섭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스크린에 화재 진압 장면이 떴습니다. 동철이 주방에서 불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경비원을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동철은 단상을 내려쳤습니다. 쿵!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동철의 눈빛이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는 사람, 직업을 차별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윤미라 씨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이 속한 기업. 동철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세이프가드는 해당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폭행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동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동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전쟁입니다. 동철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회견은 끝났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세이프가드 회장이 경비원이었다. 30년 숨긴 유령 회장의 정체, 재벌 며느리의 폭력, 회장 아버지의 반격.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미쳤다. 이게 드라마야? 완전 사이다다. 경비원 무시하던 것들 떨고 있겠네. 이윤미라 끝났다.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미라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윤미라의 집이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50평형이었습니다. 윤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라야, 지금 인터넷 봤어? 난리 났어.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세이프가드 회장이 내 사돈이래. 기자회견 영상 떴어. 윤미라는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기사였습니다. 세이프가드 회장 김동철, 경비원 아버지의 정체, 재벌 며느리 폭행 사건, 윤미라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동철이 단상에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는 사람, 직업을 차별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윤미라가 수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저 여자 완전 최악이네. 경비원 무시하다가 회장한테 걸렸네. 키읔키읔키읔. 인생 끝났다. 윤미라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경비원이 회장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 한 거야? 남편은 회사 전무이사였습니다.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이프가드가 우리 회사랑 거래 중단했어. 방금 통보 왔어. 뭐? 우리 회사 빌딩 20개 경비를 세이프가드가 맡고 있었어. 전부 계약 파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세이프가드가 빠지면 우리 회사 보안이 마비돼. 당장 대체 업체를 구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다 거절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세이프가드 눈치 보는 거야. 업계 1위잖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예, 상무님. 전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사에서 당신 때문에 난리야.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결혼식에서 신부 뺨 때린 거 전 국민이 다 봤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이프가드, 거래 중단 폭탄 투하, 보안업계 지각 변동, 관련 기업 주가 폭락, 윤미라 남편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오전 시가에서 15%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회사 이미지 최악, 거래처 이탈 우려, 증권가 분석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통보가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 관련 인사팀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장 접수 통보가 왔습니다. 폭행 혐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 윤미라 앞으로 온 문서였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불렀어.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추락했대. 책임지고 사표 내래.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수가. 윤미라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이윤미라 신상 털기, 경비원 무시녀 근황, 재벌 며느리의 몰락,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윤미라의 사진이 퍼졌습니다. 과거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 원래 유명했음. 사교계에서 갑질로 악명 높았대. 경비원만 무시한 게 아니었음.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미라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퇴출됐습니다. 남편 회사는 거래처가 줄줄이 이탈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미지 회복이 시급합니다. 윤미라 씨 관련자 전원 정리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미라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청 발송 문자였습니다. 윤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강남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직장, 인맥, 명예, 재산.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윤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얻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민우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피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너도 알잖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결혼식 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넌 거기 그냥 서 있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넌 내 남편이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성격을 너도 알잖아. 그래서 내 아내가 맞는 걸 보고만 있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너 나랑 계속 살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됐어. 알았어.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수연아, 넌 어머니 편이야. 나는 이해해. 하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어.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미라의 집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법무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제안 하나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시죠.
윤미라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채무 변제 근로 계약서. 윤미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재 귀대계 채무는 5억입니다. 5억이요? 남편분 실직 이후 대출 연체, 아파트 관리비 연체, 각종 신용카드 연체, 합산 5억입니다. 남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10년간 세이프가드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무요? 예.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윤미라는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경비를... 그럼 파산 신청하시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파산하시면 이 집도 압류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십니다. 평생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윤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10년 근무 아니면 파산. 남자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윤미라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다음 주에 법원 파산 신청이 접수됩니다. 남자는 펜을 꺼냈습니다. 윤미라는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 위에 펜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각사각. 서명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는 압류됐습니다. 윤미라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이사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이사 기사가 물었습니다. 구로동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구로동이요? 네, 쪽방촌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뒤로 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트럭은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3층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족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205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6평짜리 방이었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좁았습니다. 윤미라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윤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경비원 무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미라는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경비복이었습니다. 보석 대신 명찰이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경비원 이윤미라. 윤미라는 명찰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출발해야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청소부 옷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미라는 구석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윤미라는 강남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다니던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비원으로 서 있었습니다. 로비 구석 경비 초소였습니다. 첫 출근이시죠? 선배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10년이면 금방입니다. 선배는 웃었습니다. 윤미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출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미라는 경비 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첫 근무였습니다. 이윤미라 씨, 선배 경비원이 불렀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예. 오늘 박 선배님 당직이에요. 인사드리고 오세요. 누구요? 2층 휴게실에 계세요. 윤미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휴게실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미라입니다. 나는 박종수입니다. 노인은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감기가 좀 심해서요. 노인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미라는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순찰을 돌았습니다. 박 선배님, 왜 아프신데 나오세요? 쉬면 월급이 깎여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하루 쉬는 것도 큽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 선배가 쓰러졌습니다. 윤미라가 발견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박 선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료 경비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윤미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김동철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동철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동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박 선배를 아셨습니까? 동철이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프신데도 일하셨습니다. 박 선배는 40년을 경비원으로 사셨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셨습니다. 동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박 선배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윤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윤미라 씨, 당신도 그랬습니다. 동철은 윤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미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아십니까? 경비원도 사람이라는 것을, 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 윤미라는 울었습니다. 동철은 돌아섰습니다. 10년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윤미라는 여전히 경비 초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윤미라는 웃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이가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윤미라는 사탕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뛰어갔습니다. 윤미라는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윤미라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X 표시가 730개였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8년이었습니다. 윤미라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X를 그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정규직 전환 이야기도 나왔대. 남편은 웃었습니다. 윤미라도 웃었습니다. 잘 됐네. 당신도 잘하고 있어. 많이 변했어. 윤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생각했습니다. 경비원도 그렇구나. 작지만 확실한 존재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회장실이었습니다. 동철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수연이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동철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혼 정리 다 됐니? 응, 다 끝났어.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겠니?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수연은 책상을 봤습니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철이 경비복을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왜 숨기셨어요? 회장이라는 걸. 동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다. 그럼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동철은 딸을 봤습니다. 경비원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회장이라는 게 자랑할 일도 아니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도 일할래. 회사에서. 그래. 밑에서부터 배워라. 현장부터요? 당연하지. 그게 진짜니까. 수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철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사람들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세상을 지탱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빛나야 한다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했습니까? 작은 별들에게 감사했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